했습니다. 또 일부 재판관들이 임기가 촉박하다는 이유로 일방적이고 위헌적, 위법적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매우 큽니다. 그럼에도 문영배 소장은 2009년 박시환 우리법연구회 회장, 당시 대법원 판사였습니다. 판사들에게 절차 규정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는데 4.19 혁명과 6월 항쟁도 절차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궤변으로 당시 반발을 한 바 있습니다만, 그러한 선례를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판은 정치적 코드나 신념의 실현 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은 판사에게 그런 변론을 준 적도 없습니다. 어제 2월 18일자 제9차 변론 기일에서 국회 측이 탄핵 소추인 국회 측이 국무위원 및 국민들의 수사기관 진술조사 및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제시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 측 대리인 조례현 변호사가 증거법상의 문제를 지적을 하고 이 점에 대한 일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영배 소장 대행은 조사에 대한 증거 결정은 이미 2차례 이상 재판부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지금 이 신청을 하는 것은 기간을 놓쳤다 하는 취지로 그 자리에서 바로 면박을 주고 의견을 했습니다. 절차 위반은 언제든지 지적 가능하고 수행해야 함에도 문 권한계의 이러한 태도는 너무 심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조례현 변호사는 항의 표시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현재의 불공정 위법한 심판 절차의 진행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기존의 언론에 보도된 표를 인용을 해서 열거를 했습니다만, 짧게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탄핵 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처리하겠다는 국회 측 요구를 사실상 아무런 보완 장치 없이 수행을 해서 지금 심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즉 피해 청구인 측의 동의 없이 수사기관의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관련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서 국회 의결이 누락되었다는 이런 문제를 민주당의 사후에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해 청구인에 대해서 법이 정한 답변 기한의 보장 없이 공판 기일을 재판관들이 임의롭게 한꺼번에 여러 차례를 지정을 해서 속성으로 진행합니다. 피해 청구인 측과 협의 없이 8차까지의 변론 기일을 지정했고, 또 국회 측의 수사 서류 송부 촉탁을 그냥 수행합니다. 증인 신문할 때 마땅히 기회를 주어야 할 피해 청구인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한 권한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헌적 위법적 재판 진행에 대해서는 정말 법조계와 학회에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이 점은 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이러한 절차의 위법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을 우리법 연구회 출신 인사들이 포위하고 있는 형국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우리법 연구회 출신은 아닙니다만 그 후신으로 알려져 있는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체포영장 1차 당시 발부를 하고 영장에
정말 법에도 안 맞게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표시를 했던 이순영 서부지방법원 판사도 우리 법입니다. 소장 대행으로서 이제 불공정하고 위법한 심판 절차를 진행하는 문영배 재판관 또한 우리 법입니다. 박종근 등 중요한 사건 관계인을 회유한 혐의가 짙은 박범계 민주당 의원 또한 우리 법입니다. 탄핵소추 대리인 대표인 송두환 이광범 변호사도 우리법 출신입니다. 우리법 연구회라고 해서 무조건 다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기묘하게도 이와 같이 모든 단계에서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드립니다. 최근 강일원 변호사, 이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주심 재판관이었습니다. 1월 19일자 매일경제에 쓴 칼럼에서 이번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절차의 문제점을 논평하는 글을 게재를 했는데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사유 중에 11째 부분을 심판 절차 초기에 처리한 부분은 대단한 훈결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피청구인 측 대리 대통령 변호인단은 국회 의결이 새로운 국회 의결 절차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음에도 아무런 보정 절차 없이 지금 심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럴 때에 법원 또 헌법재판소 안팎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러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강일원 변호사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심판 당시는 탄핵 사유를 철회한 것이 아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에 범죄 혐의가 여러 개 들어있었는데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적인 소추가 되지 않는 그런 신분의 특수성 측면에서 소추 가능한 범죄가 아닌 사항을 탄핵 소유로 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탄핵 소추 사유를 정리한 것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번처럼 일단 대통령에게 소추가 가능한 11개 부분을 국회에서 포함을 시켜서 탄핵 소추를 해놓고 탄핵 심판 시작 단계에서 그 부분을 처리하는 그러한 중요한 변경행위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경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과거 사례 전례를 이유로 지금 국회 표결 절차에 보완 없이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강일원 변호사는 지적합니다. 그 외에도 저희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권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탄핵 소추에 따라서 국정을 맡아서 권한대행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하면 소추 의결 정족수에 매우 중요하고 명백한 시비가 있습니다. 200명의 소추 의결인을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는 그 시비 사항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 없고 헌법 해석의 기초에서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할 일이나 헌법재판소는 그 결정을 미루는 가운데 다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인 최상목 장관이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권한대행 업무를 하는 그에 관해서 효력의 시비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국정 공백과도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대통령에 대한 내란 제의 수사와 기소 재판, 탄핵 심판 절차가 정말 그 심각성과 그 중요성에 비해서 너무나 법에 맞지 않게 또 부당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대통령 변호인과는 대통령 대리인이라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국민들과 또 이렇게 사회 각계 언론에서도 좀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준비한 자료의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내일 그 구속 취소 청구 누가 지금 저 TV조선 이주인 네. 내일 구속 취소 청구에서는 어떤 부분 좀 어필하실 예정이세요? 예. 이번에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취소 청구를 했고 그 구속 취소 청구 사유는 구속의 불법성 때문에 구속의 불법성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공수처가 수사 권한 없이 대통령을 수사를 해서 영장 청구를 했고 또 서부지방법원에서 관할 위반 대장면서 영장을 발부했던 그 원천적인 불법성과 또 그 이후에 내란 피의자로 구속된 대통령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기간 1차 구속기간 10일을 도구한 상태에서 즉 구속기간이 구속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기간을 무단으로 도구하게 되면 석방을 해야 합니다. 구속기간을 도구해서 구속 기소를 한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 그 판단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료 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인단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1월 25일 날 밤 12시로서 구속 기간을 만기가 도과했다고 봅니다. 중앙지검에서는 그 다음날 오후에 기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 세계일보 유경민이고요. 네. 원래 1차 구속 만기 24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25일로 하루 늘어났다고 보시는 건지 그리고 그 근거가 뭔지. 그 또한 2번 2페이지 표에 중요한 부분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 기간을 체포한 시점으로부터 10일간입니다. 체포 당일도 상임을 합니다. 그러므로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에서는 날수 기준으로 10일째 되는 날, 특별한 중간에 그 다른 사유가 없으면 날수 기준으로 10일째 되는 날까지는 석방이나 기소 중 한 가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경우, 윤 대통령의 경우에 이 기간 중에 체포 적부심 절차가 있었고 또 체포영장을 거쳐서 구속영장으로 영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구속 전 비자 신문을 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을 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을 법에서 이 구속기간 산정 시에 공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공제를 함에 있어서는 피의자의 구속된 피의자의 인권과 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엄격하게 따져서 피의자 유권에 침해가 없는 한도 내에서 그 시간을 공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변호인단의 계산으로는 첫 번째 구시 진행에 소요된 10시간 32분 그리고 후속 전 피의자 신문 시간에 소요된 34시간 13분 중에서 이 후속 전 피의자 신문 시간만 공개를 하는 것이 법리상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계산에서 볼 때 이것을 시간을 정말 시간 분 단위까지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지만 날수 기준으로 보면 1월 25일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의 계산입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는 이 부분을 수사기관의 경위에 따라서 아주 이 공제 기간을 공제 필요 있는 기간을 날수를 하루 이틀 더 잡음으로써 이 구속 기간을 도과했다고 보는 것이죠. 이 부분은 이 법원에서 이 판단할 때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타임즈 정성환 기자입니다. 어느 사회 보면은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말이 있고 지금 한국 사회는 법보다 주먹, 그 주먹이 조폭 주먹이 아니고 사파들 주먹이 더 가깝다고 생각되는데요. 그 지난번에 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중대한 결심을 한다고 했고 그것이 무엇이며 앞으로 더 최악의 경우에 말이죠. 어떤 국민들 어떤 결심을 해야 될 것인지 최악의 경우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질문 주기가 좀 뭐합니다만 저희들이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만 답변 드리고 지난번 헌재 변론에서 피청구인 대리 이게 참 우리 형사사건은 변호인이라고 단핵 심판에서는 대리인이라고 하다 보니까 좀 용어에 왔다 갔다 하는 점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줄로 생각합니다. 피청구인 대리인단의 윤갑근 변호사가 중대 결심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 내에서의 중대 결심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대리인단의 집단 사태를 포함한 재판 절차 내에서의 결심이었고 그와 관련해서 강단에서 또 그리고 야당 일각에서 거론했던 대통령의 하야, 조기 하야와 같은 그러한 주장이 지금 대통령 대리인단 입장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내일이 마지막 탄핵심판 변론 기일인데 말씀하셨던 대리인단에서 어떤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예, 그러한 가능성은 이 재판 절차의 진행 경과에 따라서 언제든지라기보다 지금 사실은 재판이 지금 헌법재판소가 진행하려고 하는 이 절차가 이제 지금 막바지 단계이기 때문에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최후의 상황까지도 어쨌든 대통령의 이 탄핵 심판 절차가 갖는 중요성과 또 우리가 적법성 준수 측면에서 저희는 여전히 그 점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보도가 나왔는데 조지호 천장 진술이라고 해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6통의 전화 오직 좀 의원 체크를 갔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다. 이런 진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관련해서 입장 주시죠. 예, 지금 사건 관계 증인들의 다른 내용이랄지 또는 증거
측면에서의 그런 정도의 견해는 그것은 제가 역할 분담을 해서 절차에 관한 공보 담당을 맡고 민박권 변호사에게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 로이터 박주민인데요. 예. 여기 우리법 연구회라고 우리법 연구회 말씀 예, 주셔가지고 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 뭐 판사들이 예를 들면 뭐 좀 편향된 판결 내린다든지 이런 좀 뭐 케이스 분석된 자료가 있으신지 왜냐면 이제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이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좀 이제까지 뭐 이 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뭐 편향된 판결을 했다든지 그런 데이터라든지 이런 게 있으신지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적법성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제기하신다고 하셔서 이제 현재 판결이 이제 막바지 재판이 막바지로 가고 있어서 혹시 어떤 결정이 나와도 헌재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신다는 말씀이신지 우리법 연구에 출신 판사님들이 뭐 이렇게 내린 그간의 결정이나 재판이 모두가 문제가 있다는 뜻은 분명히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분들이 그간에 내린 결정이나 판단 가운데 논란이 있었던 부분은 인터넷상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인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겠고요. 어쨌든 이번 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탄핵 상황에서 묘하게 각 단계별로 그런 법원 내의 이 연구단체에 속해 계신 분들이 다 지금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외에도 몇몇 분이 더 다른 일부 언론에서는 거론됩니다만 우리법 연구의 소속 여부 자체가 사실은 명확하게 확인이 안 된 분들, 그러니까 스스로 인정하거나 또 기타 지금 현재 검색 가능한 자료 내에서 우리법 연구의 소속이 분명한 분들만 제가 여기 적었다는 말씀이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부분을 거론하는 주된 이유는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의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위법 또 불공정한 그런 진행 때문에 저희들은 좀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단순히 우리 대리인들만의 불만이 아니라 정말 형사 재판에 대해서 너무나 불공정하고 피청구인 대통령의 그런 재판 절차 진술과 또 입장을 밝힌 기회를 굉장히 제한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을 저희들이 정리해서 해드리고 이러한 재판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렇다고 결과를 예단하거나 불리한 결과를 예단한다든지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러한 재판 절차의 이런 문제점들은 반드시 재판이 끝난 다음에 또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은 재판 절차에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각별한 각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이고요. 피청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어떤 결과에 대해서 어떤 예를 들면 승복 여부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런 어떤 예정사항이 없다는 점은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인식해 주시고 어쨌든 대통령도 법률가입니다. 누구보다도 이런 절차적 적법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측면에서도 정말 대통령에게 증인신문의 기회도 제한을 하고 진술의 어떤 시간도 제한하는 이런 부분이 과연
정말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국민적 여론이 첨예하게 지금 데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문영배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여러분들의 정말 사려 깊은 각성을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양쪽에 반드시 기계적으로 변동한 시간 배분을 해야 되는지도 좀 의문입니다만 가령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때까지 주장과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비롯해서 특히 주요 증인에 대한 관제 신문을 통한 지시의 접근을 차단해서는 그것은 정말 정부당 만부당한 이 재판의 역사적 성격을 해하는 일이다. 내일 대통령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검토를 해서 결정이 될 거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오후에 변호인들이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에 지금 접견 지금 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출석 여부 결정이 될 것이고 또 오후에 3시부터 시작되는 헌법재판소의 변론기일 출석 여부도 오전에 진행될 부속 취소와 관련된 이 신문 절차의 어떤 진행 경과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판 신문 절차가 만약 시간이 걸릴 경우에는 오후 변론기일에 출석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이런 점은 여러분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번 이 재판은 단순한 이 탄핵 심판, 단순한 유사 재판이 아니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고 탄핵 심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의 여론이 지금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고 대통령에 대한 또 탄핵의 찬반을 놓고 아주 서로 상당한 대립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절차의 공정성과 적법성에 대한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 담당 재판부와 재판 여러분들 저희 대통령 대변인단은 정말 강곡한 심정으로 거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 오늘 제가 말씀을 좀 오늘 간단히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이 한두 가지만 더 마무리하려고 한 가지 말씀드린 네. 것 중에 조금 예. 더 이해를 구하고 변호사님 말씀 중에 대통령님도 결과에 대해서 승복 여부에 대해서 아무런 예정 사항이 없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럼 이 적법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될 경우에는 그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승복을 안 하거나 못하는 경우는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지금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이 당연히 승복하죠.
그것은 뭐 두말할 나위가 없는 일이고 그러한 결정이 최대한 공정하게 적법하게 진행되기를 촉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예. 그 마지막에 그 국민들이 상당한 대립 상태라는 우려를 말씀을 하셨는데 네. 관련해서 뭐 최근에 서부지로 사주는 게 있고 헌재에 대해서 비판이 아니라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는 말들도 나오고 있어서 좀 대통령께서 그런 쪽으로 통합 메시지를 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는데 그런 논의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해서 적절하게 좀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바깥의 이런 국민적 여론이 대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으로서는 어떤 말씀도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 매우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고 이 시점에서 미리 좀 어떤 구체적인 말씀을 좀 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아 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내일 97조 상황은 얼마 정도 시간 내서 PPT 같은 것도 준비하시는 것도 준비해야 예, 준비도 하고 충분히 그러한 부분을 주장하고 밝히기 위해서 지금 오후 변론, 현재 변론 일자의 연기를 요청을 했습니다만 헌법재판소가 취한 태도는 몹시 유감스러웁니다.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으로서는 자기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전체적으로 이 사건이 갖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 또 정말 대통령으로서의 지위에 관한 매우 지금 중요한 그런 재판에 대해서 법원에 출석을 해서 입장을 밝히는 것 관련해서 이렇게 시간적인 제약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좀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몹시 참 유감스럽지만 어떡합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의 바로 불공정하고 좀 불합리한 진행이라는 점입니다. 저희도 재판을 받은 입장에서 재판관들의 심기를 자극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또 이때 얘기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가서 왜 그때 또 안 했냐 이미 시간이 늦었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한 점은 여러분들께서 합리적으로 언론에서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대통령으로서는 법 절차 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대리인단, 변호인단들도 같은 입장으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